한국이면 딱 1분이면 될 것을. 한국에 가더니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이렇게 히스테리 부릴 거면 다시 한국으로 가버려. 스위스의 한 가정의 딸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스위스로 돌아왔는데요. 딸과 엄마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성인이 다 된 딸과 엄마가요.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가서 성격이 이상해지고 급해졌다며 엄마는 하루빨리 딸이 그냥 한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 가족은 화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 아나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5년 동안 근무한 후 돌아온 고향인 취리히는 저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신발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스위스 간판과 간간이 들려오는 뒤섞인 유럽인들의 대화 소리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집에 온 게 맞는 걸까요?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온 것이 실수였던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한산하고 졸린 터미널은 제가 익숙했던 인천공항의 북적거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게이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나, 여기야 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부모님이 기쁨에 환한 얼굴로 열심히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긴 비행에 지쳐서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꼭 껴안아 주셨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왔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 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5년 만에 친숙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차로 이동하며 비행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투덜거리며 카트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죠. 저는 게이트에서 출구까지 30분 가까이 힘차게 걸어야 하는 인천에 비하면 10분의 공항 산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인천과 같은 거대 공항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들은 꽉 막혀 있었고 아버지는 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형편없는 도시 계획에 대해 내내 불평하고 계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서울에서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빠른 속도의 급행열차와 질서 정연한 고속도로를 회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 덕분에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취리히에서는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45분 동안 도로에서 차로 기어간 끝에 저희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시지, 슈니첼, 로스트 치킨, 감자 소금에 절인 유럽식 양배추김치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풍성하고 기름진 맛은 익숙해서 위안이 되었지만 채소 살코기 위주의 건강하고 가벼운 한국 음식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스위스 음식은 한국 음식과는 너무 달라요.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이 오르도록 해주겠다며 제 접시에 음식을 가득 쌓아주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식 바비큐와 매콤한 김치찌개의 강렬한 맛이 그리웠지만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날부터 스위스와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차차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높은 기준에 비해 느린 속도와 일관성이 없는 스위스의 모습에 끊임없이 좌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편 서비스, 식료품 쇼핑, 간단한 업무에 대한 절차 등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렸죠. 한국의 기본적인 서비스 우수성을 경험한 후 돌아와서 겪고 있는 스위스의 무성의한 태도는 저를 짜증나게 만들기 일쑤였죠. 부모님은 저의 이러한 성격 변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논쟁적으로 변한 제 성격을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저는 5년 동안 한국의 활기찬 삶의 속도를 경험한 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독일의 생활이 지금 제게는 어색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나라가 스위스와 그렇게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해보렴 어머니가 부드럽게 조언해 주셨어요. 여긴 내 고향이고 내가 자라온 합리적이고 안전한 곳이자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고속 열차,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초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더 합리적인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받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장의 종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상점에서 구식 기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간소화된 효율성에 비하면 모든 것이 번거롭고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스위스의 관료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부모님은 모든 게 사생활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하셨어요. 제가 스위스에서는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만 4가지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는 한국은 내가 묘사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대충 하는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와 기술 측면에서 몇 년은 더 앞서 있었어요. 저는 스위스의 고풍스러운 구식 방식은 빨리 현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더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저희는 이제는 두 개의 문화의 차이로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무지가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 제조업은 다 구식이야 라는 식의 막말을 하셨죠. 제가 반박하며 한국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면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 아리야. 어머니는 또한 제가 한국에서 무례한 의사소통 습관과 행동을 배웠을 거라고 걱정하는 등 알 수 없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환대와 공동체적 가치의 모범을 통해 저에게 더 인내심과 친절, 배려를 알려주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국이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셨죠. 정신 차리라는 말은 부모님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었어요. 넌 스위스인이야. 정신 차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제 경험조차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태도에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그토록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은 답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모님도 결국 스위스에서 이렇게 나른한 삶의 속도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노력했어요. 아마 그들에게 한국의 고도로 에너지 넘치는 사회는 금성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결국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모님께 이해를 강요할 수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제 관점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최소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 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일화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으니까 저는 제게 큰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평생 유럽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까요? 이해의 틈이 저희를 갈라놓았고 저는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두 세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저의 변화된 세계관과 부모님의 완강한 저항 사이의 긴장은 어느 날 밤 저녁 식사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취리히 시내의 멋진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곳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죠. 화려한 인테리어와 하얀 식탁보,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어렸을 때 이곳을 고급 레스토랑의 정점으로 여기며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끄럽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경험한 지금 이곳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웨이터는 다른 테이블과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고 주문을 느리게 받고 있었어요. 또 접시를 아무거나 꺼냈으며 와인잔에는 물자국이 남아있기도 했죠. 웨이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단체 서빙을 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음료를 리필하기 위해 끊임없이 근처를 맴돌던 한식의 빠른 서비스가 그리웠습니다. 웨이터가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깜빡하고 가버렸을 때 저는 결국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웨이터들은 훨씬 더 세심하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 비판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나,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식사를 즐기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만하렴. 저는 옆 테이블 몇 개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훈계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비스의 대가가 뭐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잖아. 여기서는 그런 한국의 쇼맨십 다품질에 중점을 두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가짜 쇼맨십이 아니라 매 순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인 거예요. 나쁜 서비스는 눈에 띄고 좋은 서비스는 고객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국인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스위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단다. 저는 좌절감에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돌아온 후에도 이런 대화를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의 사이는 더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스위스의 결점은 눈에 띄지 않았고 스위스의 강점은 비판할 수 없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한국에 대한 저의 칭찬을 젊은 날의 과장으로 받아들였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에너지와 정신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가 왜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북적이는 거리, 매운 향기, 네온사인에 직접 빠져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함께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3주를 보내봐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일상과 익숙한 곳을 벗어나자는 제안에 놀라 눈을 깜빡이셨어요. 불편한 침묵이 공중에 맴돌았죠. 저는 숨을 참으며 부모님이 믿음의 도약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한번 가보자구나.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는 걱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동의하셨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준비를 하세요.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서울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사실 부모님은 저를 놀려주기 위해 방문을 결정한 것이었지만 부모님이 자신들의 익숙한 곳을 벗어날 만큼 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희 사이에 더 많은 수용성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0월 말에 저희는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는 부모님과 꼭 가봐야 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과 한옥마을 같은 문화 유적지부터 시작해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죠. 그런 다음 네온사인이 가득한 강남, 최첨단 스타필드,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 등 현대적인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처음에 저를 압도했던 강렬한 맛으로 서서히 노출시킬 계획이었어요. 매운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비큐 레스토랑, 양념갈비, 김치와 함께 구워 먹는 삼겹살, 입안에 불을 붙이는 뜨거운 떡볶이, 포장마차 등 순서대로 찾아가기로 했죠. 부모님과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기대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걱정도 함께 커져갔죠. 혹시나 싫어하면 어쩌나,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 떠나기 싫으면 어쩌지? 전통주의자인 부모님이 낯선 여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모두 가능해 보였어요. 물론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경험을 계획하고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울이 그분들에게도 마법의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뿐 아니라 저희 변화된 세계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저희 가족이 해외 생활로 인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적어도 그것이 저희 진심 어린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떠나기 전날 저는 지하철 카드, 최대한 큰 여행 가방, 번역된 관광 가이드, 그리고 배탈에 대비한 생수와 비상약 등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푹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취리히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오늘 밤이면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맛보실 수 있겠구나. 마침내 저희는 지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인 부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나섰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으며 외쳤어요. 여기 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는 공항에 반짝이는 건축물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구나. 부모님에게는 이 거대한 공항을 탐색하는 것조차 모험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무빙워크 한글이 적힌 거대한 전광판. 면세점이 질비한 번쩍이는 터미널은 부모님의 감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다행히 아버지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빌려 오셔서 구글 번역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여행 내내 간판과 메뉴를 알아낼 수 있으셨죠.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 사진 페이지와 일치하는 입국 카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담당자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곧 저희는 서울역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도심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에나 연신 반복하며 역마다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고 아버지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넓게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결국 인정하셨죠.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을 가까이서 볼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에 가까워지자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풍당당한 남산. 타워와 함께 반짝이는 대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연이 펼쳐져 있는 스위스 마을의 고유함을 뒤로하고 여기서 나오자 명동 상가의 번화한 인파와 깜빡이는 네온 사인이 부모님을 압도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장품 가게와 길거리 포장마차 그리고 향신료와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를 헤쳐나갔어요. 세상에 사람이 엄청 많구나. 어머니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드디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수준 높은 서비스와 탁 트인 도시 전망으로 유명한 워커힐 호텔에 방을 예약했어요. 정중한 직원들은 체크인을 하는 부모님에게 능숙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부모님의 감탄을 받아냈어요. 멋진 곳이구나.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로비 샹들리에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이 처음부터 한국의 최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방으로 올라가니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 창으로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고즈넉한 스위스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현대적인 풍경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경치와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구경시켜주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저희는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식당에 도착해서 시킨 비빔밥은 부모님에게 무해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셨죠. 세상에 고추장이 너무 매워. 어머니가 색색거리다 씹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며 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경고를 하는 것을 깜빡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서 입안을 식힐 수 있도록 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께 얼큰한 김치찌개부터 지글지글한 삼겹살 바베큐까지 한국의 강렬한 맛을 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매끼니마다 기름진 소시지, 진한 치즈, 크리미한 소스를 넘어선 색다른 맛들이었죠. 처음에는 당황하셨던 부모님은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의 복합적인 맛에 서서히 적응하셔서 여행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움찔할 틈도 없이 김치를 밥 위에 떠서 올려 드셨어요. 부모님의 입맛이 세계화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도 매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K-팝을 천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무시했었는데 하지만 강남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젊은이들을 보며 모두들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이곳의 대중문화가 단순히 제조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죠. 아버지는 완전히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편리한 앱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는 잘 지내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비행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치안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가장 시끄러운 유흥가에서 건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 깔린 친절과 배려였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카페 주인이 손난로를 선물하자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붐비는 줄 속에서도 한국인의 친절과 인내심에 놀라셨죠. 고향에서는 스위스의 질서를 기준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는 다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이 되셨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가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위스의 느린 시스템에 혀를 차셨네요. 스위스 음식이 짜거나 느끼하기만 하다며 밋밋한 맛을 비판하게 되셨죠. 여행 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하시는 부모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처음 가본 비빔밥집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부모님도 한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시면서 이 단순해 보이는 음식의 미묘한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보면서 저는 외국에서 살기 전에는 공유하지 못했던 유대감과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이상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눈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모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국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에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하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널 잃을까봐 걱정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절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딸이고 더 많은 문화와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인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저희 중 누구도 다시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익숙한 것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서 저희 사이의 유대는 끊어지기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문화를 넘나드는 이 여행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국을 반대하던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사랑에 빠지게 만든 스위스 아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